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혜입니다. 오늘은 아직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중학생 분들을 위해서 과목별 공부법, 정확히는 시험 공부법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인 공부 방법들로 양도 부족하고 모두에게 맞는 공부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랑 인스타로 효과적인 공부 방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맞는 공부법이 아니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순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역사, 사회, 마지막으로 간단한 공부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너무 애교 부리는 것 같아.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첫 번째, 국어입니다. 국어는 제가 국수, 영과 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저희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제 최애 과목인데요. 그래서 국어는 제가 해봤던 공부 방법들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공부법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어는 문제의 양보다 이해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국어는 무작정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그 지문과 문법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평가 문제집, 자습서, 그리고 올리드 이런 거를 다 풀어보는 것보단 교과서랑 프린트를 확실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하려면은 문제를 꼼꼼히 풀어야 되는데요. 하나를 풀 때 그 문제의 보기들이 왜 틀리고 맞는지, 그게 어디 부분에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가 나오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그 두 번째 방법이 문제의 보기를 하나하나 뜯어서 푸는 겁니다. 제 풀이를 보여드리자면 전 특히 기출문제를 풀 때 이거를 꼼꼼히 했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어디가 틀리고 왜 이게 맞고 틀린지 다 표시하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를 풀 때 그렇게 풀지 말고 한번 그냥 제가 풀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오답을 하면서 맞는 문제까지 다 보기를 하나하나 뜯어서 푸는 거예요.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 본문의 어떤 문장에서부터 이 보기들이 맞고 틀린지를 본문에 하나하나 표시해 가면서 확실히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국어는 문제의 양보다 그 문제를 꼼꼼하게 푸는 질이 더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국어는. 국어는 저희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프린트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프린트를 나눠주시거든요, 저희는. 이런 프린트를 나눠주시면 진짜 시간이 없다면 이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만 외우면 되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다면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한 것들만 외워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을 때 이렇게 학습지를 정리를 해둡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면 안 되고 한 4주 이렇게 남았을 때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한다면 정리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프린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문의 필기인데요. 제가 지금 교과서가 집에 없어서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교과서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되게 필기를 많이 하는 과목이 국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기하신 거는 되도록이면 프린트와 같이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는 수업을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만 읽고 자습서만 풀면 소용이 없어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국어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어 서술형. 국어 서술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학교는 중간고사 때 국어 서술형을 봤는데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교과서에서 이거 서술형 나와 해가지고 수업을 잘 듣던 애들만 그걸 잘 듣고 별 표시를 해놓고 외워서 다 맞출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한마디라도 놓치면은 그 문제를 놓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약간 불안해서 이렇게 국어 서술형 대비 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기출문제에 나오는 서술형들을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좀 눈에 잘 띄게 하려고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붙여놨습니다. 뭔가 중요하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질문들로만 일단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국어 문법을 이제 슬슬 하잖아요, 중2가 되면. 제가 국어 문법은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단권화를 해서 이해하고 외우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어 문법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쫙 나와 있는 부분을 노트에 단권화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뭔지 알 수 있게
이해하면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수학인데요. 수학은 국어와 다르게 많은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오답노트도 정말 중요하지만 수학은 문제를 다양하게 출제하시는 쌤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 대신 오답도 꼼꼼히 하는 게, 저희는 수학이 다 프린트에서 나오거든요. 특히 이번 기말고사를 봤을 땐 프린트랑 교과서에서만 문제가 나왔고 진짜 한두 문제만 선생님이 따로 내신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은 프린트랑 교과서에서 숫자만 바꿔서 내셨습니다. 그 대신 프린트의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약간 킬러 문제들을 프린트에 쫘라락 50문제 정도 주시고 그 문제들을 다 완벽히 풀 수 있으면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꼼꼼히 풀어줬고요. 프린트는 각각 한 장밖에 없으니까 한 번 더 받고 복사해서 또 풀고 또 아이패드로 한 번 더 풀고, 제가 제 풀이를 쫘라락 적으면서 풀어보는 게 제가 여기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교과서랑 프린트에서만 나오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프린트, 교과서는 최소 4번 이상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틀린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헷갈렸던 문제, 정확한 풀이를 몰랐던 문제, 그냥 몰랐던 문제, 이런 거를 하나하나 표시해 두고 따로 오답노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험 전까지 그것만 보고 있어도 도움이 될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거나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냥 넘기고 풀었다가는 잘못해서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분명히 틀릴 거기 때문에 꼭 오답노트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정말 많이 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선행을 어느 정도 해놔야 적당하냐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중2인데 현행으로 2-2를 나가고 있고요. 당연히 3-1까지 나갔고 3-2는 지금 선행으로 하는 중이고 공통수학을 특강으로 하는 중입니다. 근데 꼭 선행을 많이 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행을 많이 해놔야 도움이 된다 보다는 선행을 할 때도 그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진도만 나간다고 그냥 스르륵 다 넘어가면은 하나도 기본기가 안 채워져 있어서 선행을 하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선행을 많이 나가야 된다 보다는 그 선행을 나가면서 그거를 다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다 이해하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영어인데요. 저는 지금 영어 대형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 학원에서 내신은 정말 꼼꼼히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시키는 방법대로만 했더니 점수가 좋게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했던 방법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문, 문법 예문, 영양풀이 암기. 일단 저는 학원에서 이렇게 본문 암기지를 따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본문뿐만 아니라 대화문이랑 문법 예문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 있는 거를 정말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본문만 외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예문도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학원에서 문법 예문 책을 만들어줬는데 굳이 문법 예문 책이 없더라도 그냥 프린트에 나오는 문법 예문들 있잖아요. 문제에 나오는 것들. 그런 예문들만 외워둬도 그 예문들이 시험에 보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프린트는 다 꼼꼼히 풀어줬고요. 이게 다 프린트를 복사한 거거든요. 어휘 예문 암기지. 그냥 이게 다 프린트에 나온 예문들인데요. 이거를 외우면서 문제 보기에 나올 것들을 유추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풀이. 영양풀이는 진짜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영양풀이는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작정하고 내면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외워줘야 해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영양풀이 문제를 1번으로 냈는데 틀린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거든요. 영양풀이가 문장에 있을 때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의 동의어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에 똑같이 나올 거면은 굳이 문제를 왜 내겠어요. 이거를 다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영양풀이에 나오는 단어들의 뜻을 확실히 알고 동의어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도 너무 시간이 없다,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싶으면은 본문만 외워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문법. 문법도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문법이 킬러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문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두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여기에 정말 기출문제랑 예상문제랑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다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문법은 정말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이런 기출문제에 나오는 예문들이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세요. 마지막, 본문, 대화문, 변형 문제를 풀어보기. 본문 문제도 정말 시험에서 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변형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영어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경우가 많아서 학원을 다니는 걸 저는 추천드리긴 합니다만 학원을 안 다니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프린트해서 풀어도 괜찮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본문을 보면서 동의어랑 반의어랑 그 문법이랑 그런 걸 다 체크만 해둬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이 항상 시험에 똑같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과학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교과서가 없어서 지금 오투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투를 보면은 이렇게 개념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개념들을 읽을 때 스스로 물음을 가지면서 이해하며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읽기만 하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중1 과학보다 중2 과학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읽는다고 바로바로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온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네. 이온을 읽으면서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물음을 가지면서 이해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은 정말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꼭 암기해 두세요. 개념을 하나만 정확히 몰라도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꼼꼼히 보고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것들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과학책에 있는 그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프린트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그냥 외워두세요. 그래야지 개념 문제를 맞추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정말 많이 틀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념 OX 문제를 만들어놨습니다. 약간 포스트잇 같은 곳에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 나오는 이런 보기들을 다 쭈루루 적어놓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맞추는 그런 OX 퀴즈를 만들어서 제가 계속 풀어봤습니다. 계속 읽고 풀어보다 보면은 개념이 좀 익숙해져서 기억 니은 문제를 맞추기 쉽겠죠? 그리고 과학도 문제 양치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과학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 자습서, 오투 두 개 둘 다 풀고 있는데 오투, 자습서, 평가 문제집 이렇게 여러 개를 풀어보고 기출문제까지 꼼꼼하게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습서만 풀어보면 양이 정말 적거든요. 심지어 오투와 자습서는 문제의 난이도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자습서는 기본적인 교과서의 문제들만 나와 있고요. 오투는 그거의 심화 버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투를 꼭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과학도 이렇게 보기를 하나하나 고쳐서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보기들을 하나하나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 표시하면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 고치면서. 그리고 과학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풀면은 오히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인강을 듣는 겁니다. 꼭 인강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과학 풀이 영상, 개념 설명 영상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면서 그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유튜브나 인강을 찾아서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는데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5번째, 사회 역사. 저희 학교는 2학년 때 사회 시험을 아예 보지 않아서 아예 사회 과목이 없어요. 저는 사회 공부 방법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다른 학교 사회 시험을 보는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기말고사 때만 역사를 봤고요. 사회는 아예 안 봤습니다. 일단 사회랑 역사는 정말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이. 그래서 일단 같이 묶어뒀고요. 첫 번째 방법. 어떻게 되든 교과서는 무조건 암기하기. 자, 역사랑 사회는 이 조그만한 것들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회랑 역사는 범위가 많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역사랑 사회는 범위가 많은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 정리가 잘 안 된다면 포스트잇에다가 정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지금은 여기 있는데 원래는 이게 다 교과서에 있던 거거든요. 이렇게 순서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것만 읽으셔도 좀 더 머릿속에서 정리가 빠를 것 같아요. 이제 암기를 해야겠죠? 암기를 할 때 제가 가장 도움됐던 방법은 마인드맵 그려서 암기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공부를 했던 역사인데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서 풀면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한눈에 보기 편하니까 위치만으로 외우기도 쉽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서 풀면은 더 외우기 쉬울 겁니다. 진짜 암기가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마인드맵을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린 마인드맵의 내용의 위치들을 기억해서라도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회랑 역사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문제가 부족한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교과서랑 자습서를 친구나 가족한테 주고 문제를 내달라고 해보세요. 저는 실제로 그 방법을 사용해봤고 애들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서로 문제를 내달라고 하면서 제가 어디를 모르는지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문제를 내주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었네? 내가 이런 부분을 몰랐네? 이런 걸 알면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외우기도 쉽고.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방법인데 백지 테스트, 나만의 시험지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추천해주셨어요. 백지 테스트는 그냥 종이 위에다가 제가 오늘 공부한 것들을 짜르륵 기억나는 것들만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를 모르고 어디가 헷갈리고 어디를 까먹었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색깔로 모르는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읽고 또 매일매일 그걸 하는 거죠. 그럼 외우기 더 쉽겠죠? 그리고 이건 저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교과서를 읽으면서 한 번 말하면서 외워본 다음에 안 외워진 부분을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또 외워보고 또 하고 안 외워진 부분들을 또 다른 색깔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체크해놓은 부분들만 읽어도 시간 절약이 확 되겠죠. 마지막으로 공부 꿀팁입니다. 첫 번째는 복습 노트 만들기. 복습 노트를 만들어서 그날 들었던 수업들을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과목의 수업을 들은 후에 쉬는 시간에라도 교과서를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면 그날 들었던 수업들을 집에 와서 한 번씩 정리해보면서 복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졸릴 때 집중 안 될 때 10분 딱 자고 일어나거나 잠깐 산책 다녀오기.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잠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시험 기간에 카페인을 정말 많이 마셨어요. 근데 카페인을 마시기보다는 일단 자세요. 풀다가 너무 졸리고 집중이 안 돼. 그러면은 딱 15분만 알람을 맞춰두고 자보세요. 진짜 책상에서라도 15분만 자면 딱 개운하게 깨면 더 집중이 잘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 자면은 더 못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잠깐 산책을 갔다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누구한테 설명하는 듯이 쓰면서 아니면 말하면서 이해하기입니다. 그냥 아무 과목이나 공부를 할 때 약간 이해가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한다면 누구한테 설명해주면서 제가 이해를 한 부분과 못한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더 제 기억에 남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추천해준 방법인데 45분 공부하고 15분 쉬기 이런 식으로 뽀모도로 공부법을 정말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안 된 시간을 딱 체크해보고 난 30분이 제일 집중이 잘 돼. 그럼 30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면 딱 집중이 잘 돼. 그럼 1시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억에 잘 남고 이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저의 공부법 소개 영상이 끝났는데요. 더 궁금하신 거나 혹시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공부법들을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